가을의 끝자락, 바람이 잎사귀와 마지막 작별을 속삭이던 저녁, 한국 트로트계를 흔든 것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도 화려한 보도자료도 아니었다. 단 한 통의 전화, 전설의 손끝에서 울린 짧은 진동이었고 그 전화는 오랫동안 고요하게 흐르던 한 이름을 세상 위로 밀어 올렸다. 나훈아가 말했다. 내 노래를 김용빈에게 주고 싶다.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직업과 세대를 넘는 신호, 곡이라는 물체를 넘어 삶의 무게를 전하는 헌사, 노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승시키는 의식이었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대중은 물었다. 방송가는 술렁였고 몇몇은 놀라움의 말을 잃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화려한 조명과는 멀었던 산에 20해 가까운 무명의 비바람을 견디며 지방의 작은 무대에서 낡은 체육관에서 비 내리는 장터에서 마이크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채 노래하던 사람에게 전설의 곡이 손을 내밀었다. 선택은 기적 같았고 동시에 너무도 논리적이었다. 왜냐하면 나훈아는 사람을 귀로만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목소리 너머로 살아온 시간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용빈의 시간은 늘 조용했다. 어릴 적 무대 뒤쪽에 걸린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매번 허리를 굽혔고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라는 한 문장을 평생의 호흡처럼 붙들었다. 관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의 노래는 늘 같은 무게였고 박수의 양이 아니라 숨을 멈추게 하는 순간의 질을 믿었다. 그는 화려한 훈장보다 수없이 쌓인 리허설 노트를 더 신뢰했고 스포트라이트의 각도보다 첫 소절의 떨림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묵묵함이 어느 늦은 밤 TV의 채널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제작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나훈아는 우연히 지역 프로그램을 보다가 조용한 객석을 단숨에 붙잡아 고요를 선물하는 어떤 낯선 목소리를 듣는다. 화려하지 않은 무대, 그러나 노래가 끝나자 관객은 조용히 숨을 멈춘다. 그것은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 삶이 마이크를 통해 흐르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고 조용히 한 이름을 메모한다. 김용빈. 그 이름은 전설의 노트 한 구석에 오래 잠복했다가 마침내 운명의 타이밍에 깨어났다. 시간이 흘러 김용빈은 낯선 조명과 거대한 카메라 앞에 섰고 미스터 트롯의 무대가 커질수록 그의 호흡은 오히려 더 단순해졌다.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한 구절씩 천천히 떠올랐다 가라앉는 파도처럼 소절을 건네자 심사위원 중 누군가 말한다. 이 사람은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 한 줄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마침내 전설의 귀에도 닿는다. 며칠 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앞에서 손끝이 떨렸다. 나는 나훈아야. 내 노래를 내가 불러줬으면 한다. 이 짧고 낮은 목소리,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사람의 울림. 그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창문을 스칠 때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러나 시작은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음악판은 또 한 번 들끓었고 축복만큼이나 시기와 의심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준이 좋았을 뿐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는 곡지라고 했다. 김용빈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늘 같았다. 더 이른 새벽, 더 긴 호흡, 더 치열한 연습. 무대가 내 대답이 될 거야. 이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으나 시간은 약속을 지키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드디어 첫 공연의 날, 서울의 한 공연장. 만석의 객석이 조용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는 마이크 하나, 조명이 켜지자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눈을 감는다. 관객의 웅성이 멎고 첫 소절이 떨어진다. 곡의 제목은 감사합니다. 처음엔 낮고 단단하게, 이어서 한음 그의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온다. 비바람 치던 장마의 골목, 겨울밤 김이 서리던 체육관, 장터의 포장마차에서 스며들던 어묵 국물의 온기, 그리고 무대 뒤편 할머니 사진 앞에서의 조용한 인사까지 모든 장면이 사이로 흘러나온다. 객석은 숨을 삼키고 한 사람이 눈물을 훔치고 이내 파문이 번지듯 전석이 물결친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인다.
길고 길었던 정적을 깨고 누군가가 일어서고 곧 2,000명의 관객이 동시에 기립한다. 그 박수는 소음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무명의 20년에게 보내는 서명, 진심의 지속성에 대한 합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광경. 그 순간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은 남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옆에 스태프가 묻자 전설은 짧게 대답한다. 저 친구는 노래를 위해 살더군. 재능을 본 것이 아니라 태도를 본 것이고, 기교를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본 것이며, 정답을 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본 선택이었다. 이후의 길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각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쏟아졌고, 예능과 토크쇼와 다큐멘터리가 줄을 섰다. 그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많은 제안을 고개 숙여 거절하고 전국의 작은 무대를 돌았다. 지방의 축제, 시골의 체육관, 노인정 앞 간이 무대에서도 그는 같은 호흡으로 첫 소절을 내렸다.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노래를 결정한다는 그의 말은 오래전 할머니의 가르침과 닮아 있었고 그 단단한 원칙은 팬들에게 별명을 하나 선물했다. 진심의 가수. 그 수식어는 화려한 수상보다 더 낮고 멀리 울렸다. 시간이 한 겹 더 지나 그는 해외 무대에 섰다. 로스앤젤레스의 오래된 극장, 객석을 가득 채운 교포들의 눈빛이 조용한 파도를 만들고 첫 소절이 떨어지자 습관처럼 전석에 숨이 고인다. 그는 화려한 고음으로 경쟁의 파도를 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이야기의 심장으로 내려가 첫 호흡이 가진 무게를 기억해내는 가수였다. 한 소절을 붙들고 너무 세게 쥐지 않으면서도 결코 놓지 않는 손, 강박 대신 간절함으로, 과시 대신 책임으로 소리를 밀어 올리는 사람. 그래서 그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제나 살아있었다. 나훈아의 곡이 그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은 단지 멜로디의 임대가 아니라 태도의 상속, 장르의 수혈이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었다. 전설은 곡을 준 것이 아니라 노래를 노래답게 만드는 힘을 맡겼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무게를 두려워하기보다 사랑으로 감당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실 불을 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대와 다름없는 자세로 첫 소절을 꺼낸다. 리허설이 길어지면 거울 앞에 잠시 서서 미소를 짓고 언제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남긴다. 감사합니다. 첫 소절이 떨어지는 순간의 고요, 마지막 소절 뒤의 기립, 공연이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객석의 침묵이 답했다. 남은 질문은 이것뿐이다. 우리 각자는 어떤 진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전설의 한 통이 울릴 때 그 진심은 준비되어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작은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첫 소절을 붙들고 있고 그 소절은 누군가의 밤을 바꾸기 위해 긴 여행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나훈아의 선택이 밝혀준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노래가 사람을 고르고 사람도 노래를 고른다는 상호의식이었다. 김용빈의 이름은 더 이상 늦깎이의 상징이 아니다. 그는 시간을 꿰맨 사람, 무명을 지도로 바꾼 사람, 감사의 두 글자를 인생의 서문으로 새긴 사람이다. 전설의 한 통이 시작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목격자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밤, 또 다른 무대에서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하필 그였는지. 정답은 언제나 그 자리, 첫 소절과 마지막 침묵 사이, 진심이 서성이는 그 얇은 틈에 있다.